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뉴스 만나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어제 나흘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1,301.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계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300원 선이 뚫리며 단기적으로 1,350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 수가 이달 초 대비 11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오늘부터 역대급 반대 매매 물량이 추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 최 회장은 도쿄에서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경색된 한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주식회사 금양이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K-팝 시장의 급성장 속 국내 음반 판매량이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5,708만 장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량인 7천만 장 판매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각 추진 검토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다며 해명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말 심장 철렁이게 하는 키워드죠. 역대급 반대 매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이틀 연속 연저점으로 추락했고요. 증권사 담보 지금 부족 계좌가 이달 초 대비 11배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현재가 바닥 초입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대표님? 사실 저도 요즘에 신용이 과거에 언제 좀 많이 끼어 있었나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 분석하는 중이긴 한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장 시작하자마자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계속 급락을 하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부족 현상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반대 매매가 크게 터질 것이라는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3곳에 지난 22일 개인 투자 담보 부족 계좌가 11,829개, 이달 초에 1,018개에서 약 한 11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연준의 긴축 여파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신용 융자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한 개인들이 반대 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에만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0% 가까이 하락하니까 반대 매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위탁 매매 미수금이 22일 기준으로 이달 초보다 한 30% 증가한 2,64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미수금 대비해서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229억 원으로 지난 2일 127억에서 한 80% 정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수금은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결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단 여기서 매수한 주식 가치가 하락해서 일정 수준 담보 비율을 유지 못할 경우에 증권사는 플러스 2일이 지난 후에 반대 매매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달 초보다 담보 부족 계좌가 11배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 매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바로 전일 종가 대비해서 낮은 수준의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고 탄탄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주가가 단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직격탄 이번 주 내내 맞았는데 팀장님 지금부터 얼마나 더 맞아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좀 잘 버티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을 한 3번 정도 맞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좀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CFD 쪽에서 어떤 물량 출회가 좀 상당히 컸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좀 물량이 좀 출회된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초반에 지금 외국계 창구 매수로 인해서 좀 매물 피크아웃 가능성도 상당히 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오후에 외국인이 좀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연속으로 순매수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매물에 대한 어떤 정점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지금 반대 매매 관련돼서 지금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또 미리 출회된 물량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체크해봐야 될 것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1,300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통상 환율의 상승은 선물 매도로 좀 연결되는 상황인데 지금 선물에 좀 매수가 좀 들어간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 피크아웃 정도로 좀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제부터 좀 개인
개인들의 좀 물량이 좀 상당히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바닥권의 여부를 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물 구간은 좀 여전히 지나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오전 오후에 대한 어떤 수급도 상당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또 더 변동성 구간을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 정말 멘탈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정세 속에 절박해진 건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뉴스, 재계 총수들의 광폭 행보 시리즈. 이번엔 SK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일본으로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죠. 한일 경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을 찾는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어제 재계에 따르면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머문던 최 회장이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무라 아키오죠. 일본의 상공회에서 회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도 한일 무역 갈등 이후에 경제 협력 강화 방안과 한일의 회장단 회의 재개 등 논의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일 경제인 교류 행사인 한일 상위 회장단 회의는 2017년까지 매년 우리나라와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열렸는데 한일 무역 갈등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2018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그래도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한번 뭔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한일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지금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일까요, 팀장님? 일단은 저는 좀 이제 시각을 좀 달리를 해서 어떤 국가 간의 경제 체계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이재용 부장이 먼저 한번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제조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특화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실리콘 웨이퍼 같은 이런 쪽에 좀 사용이 되는 이제 레지스트 쪽 이제 감광액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이랑 반도체 표면 연마제 등 이제 소부장 분야에서는 여전히 좀 세계 최고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우리가 좀 겪었었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서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가 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국산에 좀 들어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의 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국제 경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좀 끼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 특히 이제 그리고 SK도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에서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 분명히 논의가 되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2차 전지 한번 터치해 볼게요. 원통형 배터리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는 무너졌지만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그나마 버텨주는 건 2차 전지 아닐까 싶습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죄송합니다. 금양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2170 배터리는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퀵보드, 전기 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용 배터리와 보쉬, 미러키 등 전동 공구용 배터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 공구용 시장과 퍼스널 모빌리티용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200만 셀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2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대한다라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4년까지 1억 셀 규모의 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예상 매출액은 연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을 전망한다고 강조했고요. 어쨌든 현재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은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금양하면 배터리 말고도 발포제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산화 리튬 공급 가능 기업이 세계적으로 몇 없는 상황에서 금양이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장성 보면 충분해 보이거든요. 주가 측면에서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양에 대한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좀 대형주도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결국은 좀 숫자가 많이 좀 찍히는 그리고 뭐 성장에 좀 가시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주제 관련돼서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삼성 SDI가 셀 3사 중에서 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뭐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는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원통형 전지 셀이 사용되는 이제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 공급처가 이제 LG 에너솔루션, 이제 삼성 SD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판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이펙스라는 종목도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한솔그룹에 좀 인수가 된 이후에 좀 재무제표가 상당히 깨끗해지는 상황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용 지금 테이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금 수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투자 같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재무적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 2차 전지 테이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캐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린 TCC 스틸과 함께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두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더멘털과 또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두 종목, 2차 전지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엔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역사적인 고점에 있고 외국인의 매도도 지속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는 엔터주에도 우리 한번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본질 한번 들여다볼게요. 올해 국내 음반 판매량이 역대 최다인 7천만 장 기록이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하기 참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업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글로벌 K-팝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이제 국내 음반 판매량이 기록이 경신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5,708만 장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는 7천만도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한국의 음악 콘텐츠 협회가 집계하는 가온 차트 그리고 현대차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1월에서 5월 국내 음반 판매량 수출 포함해서요 2,865만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8.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996만 장이나 팔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월간 판매량 1,000만 장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국내 음반 시장을 이끈 거는 역시 하이브 소속의 방탄소년단, 세븐틴 그리고 TXT 등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많은 엔터 기업들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거뒀습니다. 일단 음반 시장 강세는 하반기에도 이제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사별 매력도를 좀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아이돌 어떤 그룹 좋아하세요? 저는 하이브를 좋아하는데 네? 하이브의 어떤 그룹? 네, 죄송합니다. 르세라핌이요? BTS를 좋아하는데 지금 BTS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견디고 있고 오히려 지금 BTS보다는 지금 다른 엔터 3사에 대한 좀 매력도가 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공연 일정이라든지 대부분의 그룹들의 좀 복귀가 예상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가 좀 3분기에 완전체로 좀 컴백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뭐 NCT 드림이라든지 에스파 같은 이제 이런 그룹들의 어떤 공연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상반기에 좀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주가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선반영했다. 좀 4월까지는 좀 그랬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좀 계속 갱신하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싸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를 제외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M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연기금과 기관이 꾸준히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두 종목도 한번 대안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를 좋아하는데 YG 엔터와 지금 SM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장 반대 매매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김선영 대표님부터 전략 들어볼게요. 네, 안 그래도 반대 매매 때 걱정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좀 시간을 내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일단 어저께 여러분들 아침에 장 시작할 때 그 우리나라 코스피를 분봉을 한번 찍어보시면은 아침에 반대 매매 터졌을 때 정말 자기 급락했지만 다시 빠르게 원자리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하루에 반대 매매격 이제 매도가 한 4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줄줄이 흘러내렸지만 일단은 반대 매매가 원래 나오게 되면은 지금 환율 시장만 좀 괜찮았다라고 하면 이걸 받쳐주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없는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 굉장히 치명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대 매매가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반대 매매 성격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는 어차피 누군가가 원치 않는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믿을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여전히 불필요한 손절은 최소화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의 전략까지 들어보죠. 일단 뭐 앞에서 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환율과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분명히 좀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따라서 좀 상승장으로 돌아왔을 때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강한 섹터와 종목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도 투자자분들만큼 이번 주 힘드셨을 텐데 함께 방송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 호ldings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